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요 이야기를 좀 좁혀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출구조사에서 당선 유력 뭐 이런 51% 이상 득표라고 뜨니까 외신에서 지금 긴급 타전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 요즘 알자지라가 엄청 빠르네요. 카타르에 있는 알자지라. 알자지라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그대로 바로 속보로 전하면서 네. 한국에서는 이런 출구조사가 매우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게 이강윤 평론가님이 이거 코멘트 하신 거 아닐까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이재명 후보 승리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 당선된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또 이 얘기는 그 전에 언론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계엄 전에 30% 박스권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 못 올라간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반으로 이렇게 딱 그래 안 돼. 최근에 됐으니까. 이런 조짐이 좀 보였던 게 그 한 달 전이었나 타임지에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로 그 100인 중에 하나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타임지 그러면서 이재명의 일대기 소년공 시절부터의 일대기 장애가 된 이야기 그걸 극복하고서 검정고시 출신이 여기 대통령 후보까지 된 이 모든 스토리를 타임지에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극복해낸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세계 100위 타임지에서 그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미 네. 외신에서 이런 이재명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대통령이 될 확률에 대해서 이미 전 알아본 게 아닌가. 뭐 이재명이 갖고 있는 서사는 노무현에 비견해서 뭐 뒤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타임지는 100명씩이나 뽑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감동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1등 해야 되나? 그거는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이재명은 계속 한 30에서 37, 8%를 쭉 오다가 4월 24일 갤럽 조사에서 갑자기 40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폭발적 네네네. 점프업을 해요. 네. 그때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전후입니다. 네. 그때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위기의식도 도달이 되고 확실하게 뭉치게 되는 외적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그 전까지는 지지율이 일정하게 그래서 뭐 그런 비아냥이 있었잖아요. 40을 못 깬다는 등 저게 외연 표 확장성의 한계라는 등 그런 거였는데 대법에 의한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였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 출범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지지와 헌신과 희생 위에 수립된 국민의 정부였음에도 실인심을 한 첫 번째 계기는 인사 실패였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들 면면을 보면 그 직전 박근혜 정부 때 픽업됐던 인사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지고 출범해야 하는가에 대한 효능감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네. 그러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만 바뀐 것이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이나 중요한 포스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너와 너의 차이는 뭔가? 말하자면 그런 점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도의 반면 교사는 내부에서 다 숙고와 토의와 가치 공유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극단주의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힘든 정권 획득 과정에서의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윤석열 정부라는 그 뭐 무도하기 짝이 없는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가 되는 바이나 그게 좋은 정치, 궁극적으로 추구할 정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가장 빨리는 대단히 어려운 주문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경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동안 몇 년째 제대로 나라 경제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요. 대내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우리 환율도 힘들었고
트럼프라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인이 확실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여러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길은 정권 초기에 심리적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내는 겁니다. 네. 그 내란 반대 세력이 40%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란 지지 세력이라고 해야 참 될까요? 내란 지지 세력 김문수가 지지까지는 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묵인 세력이라고 해야 아무튼 될까요? 내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나 미온적이거나 그런 세력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40%가 우리는 지금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경제 TF 만들어서 경제 상황이 예.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경제 얘기했죠. TF 만들어서. 네네. 당연히 네. 해야 되고요. TF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하도록 체감할 수 효용감을 있게.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저는 한다. 확실하게 그 효용감 느끼게 해드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외신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미 8시 54분에 가디언에서 그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네. 떴고 재팬타임즈에서 아예 제목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다가 아예 그렇게 빼렸고 네. 워싱턴 포스트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아예 이런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카오틱, 굉장히 혼란스러운 6개월의 이 장정을 끝내고 드디어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고 아예 워싱턴 포스트 제목을 뽑았네요. 혼란스러운. 네, 그리고 BBC도 장정. 지금 나왔는데 바로 이제 그 이런 마샬로를 했던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 승리를 이재명이 승리했다. 아예 그 BBC에서 그렇게 제목을 뽑아서 BBC는 네. 한국판이 아주 세더라고. 네, 세더라고요. 한국판 네. 제목도 잘 뽑아요 아주. 아니 그런데 난 그 언론 제목들 아까 그 뭐 카타르의 알자지라부터 네. 들으니까 내 감회가 새로운데 방금 BBC만 빼고 네. 내가 천공 무속인하고 싸울 때 제 기사를 다 보도한 언론들이거든. 아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 BBC, 아. 재팬타임즈,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디언. 내가 그렇게 세계적 인물이 된 줄 난 몰랐던 거야. 그런데 중국의 시안공항에 내리니까 네. 당 간부들이 그 접대를 해서 웬일로 이렇게 접대를 잘하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났대요. 천공으로요? 뭘로? 천공으로. 천공 터트린 걸로. 저 집무실에 그 왜 저 천공 다녀갔다고 내가 터뜨린 거. 그래가지고 대접 잘 받고 왔어요. 아 중국 언론에서도. 네, 그 해외 언론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아유. 아까 저 이광훈 소장님하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제 차기 정부 관련해서 다수파 연합의 유지,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 이런 과제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경제 문제를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제가 이제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관계를 해서 지금까지 회고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코로나 문제 터졌을 때 코로나 확산될 때 방역은 굉장히 잘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피해 구제에서는 굉장히 못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재정에서 코로나 피해 구제로 쓴 비중이 3.4%밖에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근데 가장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인데 독일이 13.4%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말고 피해 구제에 독일 버금가게 일본도 10%가 넘게 썼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만약에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영업자들을 대출이 아니고 도왔다면 지원을 그렇죠. 했어야 그때 되는 거죠. 대출을 다 해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출로만 자영업자들 다 했잖아요. 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했어야 된다. 물론 선거를 지고 나면은 패배한 이유 100가지도 더 될 수가 있고 이기면은 또 이긴 이유를 10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하게 놓치셨던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냥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 다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0.3% 성장하게 될 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예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민생을 얘기하고 뭐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라는 게 의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그런 의례성을 뛰어넘어서 아주 실질적인 민생 조치들을 해나갈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네.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의 규모라든가 추경의 네. 속도라든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추경 문제는 또 김문수 후보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좋은 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적기가 왔다. 30조 이상. 30조 얘기 나오던데 바로.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이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아직까지 명확한 전 국정의 설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는 네. 우리 사회 갑과 을의 문제 이런 게 대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집요하게 그 이재명 후보한테 정책 토론을 걸었던 부분이고 또 그만큼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권영욱 후보가 이익 균점제도 얘기하고 뭐 그랬었죠. 그거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좀 알고 계실까 의문이었는데 바로 즉답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익균점제가 뭐 진보 정당의 워낙 과격한 주장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정부 투자 사업부터도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명확한 실험의 현장을 본 거는 저는 국방을 하면서 병사 월급 최초로 100만 원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네. 공약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정의당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받겠다고 한 거예요. 대선 토론에서. 네. 그게 토론에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병사들 휴대폰 자율화를 했거든요. 네. 그 직후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사망자 40% 감소. 군대 군에서요. 네. 군대 폭언, 폭행, 강력 사고 38% 감소. 그러면서 갑자기 병영이 활기가 띄어져고 모든 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본 거는 이 청년들에게 네. 무언가 다른 기회의 창문을 열어주니까 효과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군대에서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온 그 좋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사회 청년 정책 전반으로 그 정책을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우리 진보 쪽에서 내놓은 좋은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회적으로 뭐 여러 저항이 있더라도 네. 이런 실험 데이터를 전 사회적으로 확장시킨다. 그게 갑을 관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원청 하청 관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네. 유능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하면은 당장 국가 재정에 어떤 큰 폭발적 증가가 없어도 분명히 살피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다들 뭐 성장, 반도체, AI 이 얘기만 출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앞으로 먼 훗날 얘기고 지금은 일단 100일간에 이런 과제를 한번 먼저 우리가 잘 네. 선정해가지고 네. 실행해보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준비하고 있겠죠. 네. 자영업자 부채 탕감 이런 거는 또 후보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비상경제 회의도 이익균점제는 얘기했죠. 우리 재원 헌법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걸 박정희 정부에서 없앤 거를 다시 리발벌하고 환기시킨 것이지 새로운 건 아니었죠. 재원 헌법에 있었습니다. 그거 재원헌법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권영국 후보가. 네. 그거 그 정신을 살리자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일단은 그런 일들을 해가려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요 다음 과정을 보면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여전히 계시더라고. 이게 보궐선거니까 바로 취임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내일부터 바로 내일 임기가 취임하시죠.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하다가 투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중앙선관위에서 의결을 하는 순간부터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중앙선관위의 공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주호 권한 대행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의견 정확히 언제 몇 시가 합니까?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소 의원님 말씀하신 회의를 열어서 그걸 결정하게 되면 그 시점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권한을 수행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아침이 될 가능성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 개시 순간이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비롯되는 것이고 중앙선관위는 공식적 집계, 개표 모든 집계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내부 검토한 후에 그 의결을 합니다.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거로 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그럼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겠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순서는 예전에 대통령들 보면은 맨 처음에 국립현충원에 방문을 하셔서 그 참배를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시고 일정을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걸 10시에 하셨었고 이제 하시고 이제 11시에 취임 국회에서 취임 선서나 취임사를 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 가능하다면 정상 통화 미국이라던가 주변국의 이제 정상들이 워낙 그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축하 연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면 근데 그렇게 딱 가는 순간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그냥 다 옛날 직원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당분간은 네. 동거 생활이 불가피해요. 한 달 정도는 네. 그 주요 지기자들 인선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하루 아침에 안 됩니다. 그렇죠. 비서실장부터 임명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각 수석들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비서관과 행정관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때도 참 재밌는 거예요. 뭐 안보실장을 임명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죄진 놈들은 미리 튈 거라고. 이상하게 안 보이는겨. 그게 내란 세력이요. 그게. 사라진 자가 내란 세력이다. 그게 내란 세력이야. 아니 검찰 보면은 맞아요. 사직 처리가 돼 있는 거야. 이게 맞아요.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니 도이치모터스도 그 뭐 주가 조작했던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검사도 벌써 사직서면 도망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앙지검장 벌써 사직서 말씀하신 수리는 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아직. 지금 튀는 거예요. 본인들 죄값을 튀려고. 아니까. 그렇게 기도한 해서 거죠. 드러난 것만 그 정도지 밑에는 더 많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퇴직자가 누군가 쭉 한번 뽑아봐야 돼요. 그것도 보도 굉장히 나온 거 보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는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안보실장을 그 보좌할 소수 인원, 그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제 금고 살림하는 사람이죠. 이 총무비서관하고 이 총무비서관 보좌하는 소수 남겨놓고는 지금 다 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야. 박근혜 그 탄핵당했을 때 이렇게 안 튀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 달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달을요. 한 달을 근무했어요. 안보실장인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수행까지 다 했어요. 와.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옆에 김관진 안보실장 막 이렇게 앉고 섞여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인수인계를 밀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네. 심지어 컴퓨터 켜는데 비번도 몰라요. 진짜 네. 진짜 그렇겠는데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보니까 벌써 여러 명 튀었구만. 벌써. 맞네.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 기간 60일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계엄 내란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비슷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우선 총리와 장관들 국회 임명 및 통과 과정에서도 물리적 소요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청문회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차관 인선부터 지금 먼저 심사를 들어갔던 이유가 장관은 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차관부터 빨리 보내가지고 정보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각 정보부처에서 지금 빨리 브리핑을 당선인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부처 공무원들이. 네, 왜냐하면 이미 브리핑을 대통령실 준비하고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이미 다 다시 돌아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거의 사실상 무정부 상태 비슷한 비정상이 그렇죠. 꽤 여러 날 운영이 돼 왔던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뭐 통상이 급하다 그러는데 뭐 최상목 뭐 또 안덕근 해가지고 미국 갔다 와더니만 지금 출국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엊그제 협상한 상대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출국 금지자래. 그래가지고 추가 협상 좀 해. 그러니까 저 잘렸는데 출국 금지자인데 이랬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뭐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내란의 호주도 상황이 너무나 엄청- 크네 진짜. 호주에서도 엄청 불쾌했잖아요. 런종석 때문에 아, 대사로 런종석 왔다가 때문에 네, 그거 이런 사람 한동안 보냈다고. 얼마나 오래 공석이었습니까 그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